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홍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증권을 한번 볼게요. 삼성증권. 삼성증권은 잘 아시겠지만 금융업종의 증권 업종이죠, 증권. 여기 보시면 증권 업종에 있는 삼성증권의 위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전체 비중이 13.62% 정도 되죠. 여기 미래에셋 증권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전체의 13%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뭐 이 정도 키움증권까지 이렇게 포함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목이 이렇게 다섯 종목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따라서 삼성증권이 증권업종에 영향을 지수를 미치는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업종 지수 중에 증권업종 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증권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 2010년서부터 2021년까지 한 10년 정도의 데이터 값이 보이죠? 그 전체적인 추세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올해 고점이 올라왔던 증권 지수에서 여기 이 고점은 여기랑 어쩌면 부딪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추세 저항이라고 하죠. 이렇게 대추세 저항을 부딪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렇게 최근에는 여기를 통과하면서 올해 안착을 하면서 좀 이 부분을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추세적인 방향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좀 틀어놓은 상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이건 지금 보는 게 뭐냐면 월봉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지지도 있고요. 위쪽에 이렇게 저항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내려왔던 그림을 우상향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올라갔다가 눌림에 가까운 형태가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도약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기 시작하면 위로 열리는 공간이 넓게 펴지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은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갈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업종지수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지금 보려고 하는 삼성증권도 저런 모양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러면 기준이 잡히는 거죠.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조금 하회 이탈하면서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올렸다가 눌림이 돼서 갈 확률은 높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차트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점점점 좁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삼성증권으로 돌아오고요. 삼성증권 연봉을 한번 볼게요. 연봉. 삼성증권 그동안의 연봉을 보게 되면 1988년서부터 한 30년간의 주가 흐름이 보이죠. 네, 보다시피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올해 고가가 대추세의 저항에 걸린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꼭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전에 그 흐름이나 내용을 보면 여기서 하나가 있지 이렇게. 그래서 부딪혔죠. 보다시피. 그래서 여기 올해 고점인 점하고 그 다음에 가격대를 본다면 올해 여기 5만 원대를 안착 여부가 삼성증권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깨놓고 저항을 받고 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느냐 꺾느냐의 중요한 기로점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언제부터죠? 2006년서부터 한 15년간을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꿔보려고 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느냐, 다시 꺾느냐, 매우 중요한 가격대임을 알 수가 있죠. 차트 분석을 가지고 모든 주가 흐름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분명히 흐름에서 지나갔던 그림자들이잖아요. 그 가격을 추적해보면 의미 있는 자리들이 하나씩 보일 때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삼을 만하죠.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하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월봉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월봉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2007년서부터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던 추세의 흐름이 이제 흐름 자체를 바꿔놨죠.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올라오면 두드러 맞고, 올라오면 두드러 맞고, 또 두드러 맞고, 또 두드러 맞고, 그러다가 이제는 머리를 들어서 살짝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쯤서부터 삼성증권은 위로 가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흐름 자체가 이렇게
예, 낮아지기만 하던 흐름이 약, 한 몇 년간 이루어졌던 거죠. 한 10년 이상 이렇게, 그죠? 예, 그러다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잠깐 볼 게 뭐냐면, 이 흐름도 있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도 무척 애를 썼던 구간이 보입니다. 이렇게. 살려보려고, 그죠? 예, 여기가. 말은, 여기서 2004년서부터 이 그림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깨진 기점을 가만히 보면 거기서도 이기지 못하고 또 저항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시도도 이 라인을 통과 여부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까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 라인이 있었죠. 아까 연봉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공간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어떻게 보이냐면 우상향으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올라가서 눌림을 줬잖아요. 그리고 지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모양으로 점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현재. 자, 그럼 이러한 주가 흐름이 합당한 흐름인지 어쩌면 차트에서만 저렇게 나타나는 건지 소위 말해서 매출액 구조나 이 회사가 잘 운영을 하는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매칭을 한번 시켜보도록 해볼게요. 항상 주가 흐름을 이야기할 때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미래 가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는 건데, 여기서 한번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지금 가져와 보면, 자, 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은 뭐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여기 보겠어요. 재무 정보를 볼게요. 최근 1년간 2020년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 2, 4분기로 이어진 요거 이자라고 써 있는 것은 최근 3개월 증권사 발표한 전망이니까 요거 좀 캡처를 찍어 놓고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보다는 그래도 실적이 이렇게 양호하게 우상향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주가는 생각보다 그다지 많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이런 흐름에 비해서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연간 실적을 한번 볼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4조 4천억, 4조 8천억, 6조 6천억, 11조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구조 속에서 계속 이렇게 최근 4년간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생각보다 주식은 많이 올라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내려와 준다면 눌림이라는 생각이 더 들 것 같아요. 전환이 일어나려면 어떤 이 회사가 내리적 가치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하방으로 돌아설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밀린다 하더라도 이 지점은 지지로 작용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결해보면 이런 자리가 의미가 있고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6만 원대를 넘어가는 게 관건이 된 거죠. 그래서 뒤를 보니까 이런 가격대가 무척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얼마냐면 여기죠. 3만 3천 원대. 근데 요건 이제 월봉으로 본 가격대니까 좀 좁혀 볼게요. 그래서 통합으로 한번 보고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삼성증권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영업이익 1조 클럽 가시와 배당주 매력도 있다. 그러면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배당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거고 그러면 주가가 밀린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나빠서 밀린다기보다도 소위 말해서 이 실현에 의한 눌림이 되고 누가 또 하나 잡아 들어온다면 또 흐름이 바뀔 수가 있겠죠. 상승적으로. 그렇다면 지금은 눌림의 구간이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을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추세 구간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게 기준을 삼을 만하고 이렇게 되면 3중 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위에서 내려왔던 대추세의 저항값이 지지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 올라온 지지가로 바뀌었고 여기는 지지저항 교체했던 가격에 소위 말해서 아랫꼬리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로 보면 역 헤드앤숄더 지지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소위 말해 거래도 많았던 매물대까지 포함이 되죠. 또는 가격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여기 치고 나갔던 이 라인 즉 35,000원 부분을 하회 이탈하지 않는다면 삼성증권 앞으로 이렇게 더 올라가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35,000원에서부터 6만원 사이에 이렇게 파동의 범위가 결정되면서 밀리더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 대표 한번 해볼래? 느리긴 하지만 저 같으면 해볼 것 같습니다. 대신 주가 흐름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따라서 3만원에 조금 붙어지는 좀 눌림이 있다. 35,000원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탈하면 대응할 생각하고 비중을 줄이거나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좀 빠져나오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흐름을 미리 한번 설정해보고요. 우상향으로 이렇게 설정해보고 파동의 공간을 지금 가격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밀렸다가 좀 조정을 준다면 좀만 더 준다면 요 일대에서 한번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방향성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대응 구간 즉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준이
35,000원으로 보면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여기 지지했었죠? 지지했었고 빠졌다가 저항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지를 바뀌는 자리가 3만원 정도되니까 이 기준을 잡는 거죠. 지금 44,350원인데 지금 가격대를 잡게 되면 3만원대이기 때문에 23% 정도의 리스크를 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조정을 줄 때 들어가 볼 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일진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리겠습니다.